통합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3월 달부터 사전에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 자평진전 해설이라고 해서 자평진전 원문을 직접 강독 및 해설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실전 현대에 직접 감명을 하신 그 사주들을 사례로 해서 책을 직접 저술을 하셨거든요. 우리 천승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받으시죠. 특강에 앞서 우리 천승민 교수님의 이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에서 동양철학 백서주역 전공을 하셨고 논문으로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캐롤라인 대학교에서 동양철학 강의를 하고 계시고, 효당 역학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강남역의 현대 기름 오피스텔이라고 610호에 계신데, 혹시 시간 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또 책을 저술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자평진전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고파 운영연구소라고 하는 동영상 강의를 좀 하고 계셔서, 오늘 이 특강과 함께 또 이제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과 함께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승민 교수님의 강의를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도 연구를 계속 해야 되고, 공부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한양대에 특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정혜 교수님, 그다음에 김영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희 교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서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특강하게 되는 이 자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나 해설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점도 분명히 드러날 거고, 질문도 있겠지만 그냥 선후배 또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리한 것이 명리학의 학과를 일단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원령의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오행으로 보는 그런 통변법이고 분석법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환경적 동물로서 자연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이 세상은. 그러면 그것은 입자와 파동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기예요. 기. 이 세상 기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기는 뭐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것이 쭉 오다가 주역으로 오다가 춘추 전국시대에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결합하면서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하나가 묶여지면서 명리학이 태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천명관이 또 상제를 상징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천도로 바뀌고, 천도에서 인도로 바뀌면서 성리학까지 연결되어 온 것이 우리 동양철학의 어떤 궤적인데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령 오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양 오행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계절적인 거거든요. 계절적 음이에요. 계절적 음이기 때문에 그 기가 어떤 기를 갖고 내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층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가 청한기와 탁한기로 딱 2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청한기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탁한기는 뭐 동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그 청한기에서도 또 상중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더 맑은 기운은 뭐 군자가 되고, 그렇지 이제 못한 기운은 보통 사람이나 아니면 병든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그 기를 우연히 태어나면서 그 기품을, 하늘의 기품을 우연히 받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월령이거든요. 계절이니까. 그렇죠? 그 월령과 시간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오행이나 월령 사상, 시경 사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그것이 바로 명리학의 토대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적성을 보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선수가 돼야 되냐면, 이 세상은 기로 이루어졌다는 것부터 일단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음양오행이고, 그것은 절기고, 그리고 그것이 계절이고, 그런 것들이 순환해서 돌아간다는 거, 이거부터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쟤는 일머리를 잘 알아. 쟤는 일머리가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쓱 보고 그냥 다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줘도 잘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천적 업무 능력을 보는 거고, 그것이 그 적성이 되거든요. 그것이 음양오행의 기품에서 어떤 것을 내가 그 계절에 맞는 그 오행의 배합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 조화원야, 그렇죠? 공통보감 그런 쪽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령의 용신을 기준으로 이제 격국을 살피는 건데, 이 격국에서 성패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과 패격은 곧 또 사회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빈천을 보는 척도가 되고, 또한 진로를 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맞춰 살아간다. 트렌드에 맞춰 살아가야 되고, 시대 문화별로, 그 다음에 사회 사조별로 우리가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육신과 격국으로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간과 지지를 보는 거죠. 지지 전체, 일간과 지지.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나를 대신하는 페르소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월령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내가 일간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에서.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격국이 성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격국 자체에서의 태가불급에 따른 어떤 그런 유정 무정에 의한 성패도 논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간의 처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간이 그 격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일간마다 격국마다 일간이 강해야 되는 격국이고 일간이 약해야 되는 격국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지까지를 봐야 되니 중화론이 이 속에 들어가죠. 결국은 업부론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지지에서 피치 못하게 이 지지에서 신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합평충파해라는 거와 신살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그러한 기lum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명리학과의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준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 내용은 두 번째 월령의 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격국의 성패를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특강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인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천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고전을, 어떤 사람은 자평진전 또는 연애자평 여러 생명통해 등등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라 기대를 하지만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자기가 배운 요만한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 가지 학과를 다 통달하고도 자기의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한 학과로다가 이 세 개를 다 통섭해서 그거를 다 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다 틀려요. 분야별로. 이 분야는 뭘 봐야 되는 분야. 이 오행에서도 조를 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 오행에서도 조를 보는 것은 타고난 복덕을 보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롯데에 맞을까요? 타고난 복덕을 봐야 돼요. 제가 뭐 그냥 누구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이렇게 막 있을까요? 이건 뭐 격국이나 기둥값도 보는 게 아니에요. 복덕 보는 법이 따로 있어요. 분야별로, 용도별로 되게 다 다르거든요. 그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적성이나 업무 능력 봐야 되는 것은 당명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에서 부귀분철을 보려면 격국의 성패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간과 그 지지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기둥을 보려면은 신살부터 시작해서 간지, 생화급제, 생급제와 육신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다 이게 틀린데 그 한 부분을 배운 거 가지고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워요. 서로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럼 내 용도는 뭐예요? 동그라니까 잘 굴러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났는데 자꾸 저 세모가 부럽고 저 네모가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미 동그랗게 태어났는데 근데 저 세모나 네모나 나처럼 동그랄 수 없거든요. 오히려 걔들은 또 나를 또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타고난 자기를 자각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자기가 자각하고 자기 안에서 찾아서 살아가라고 역량이 만들어진 거예요. 역량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연구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AI 이런 거가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명량은 계속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변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이러한 현상을 어느 측면에서 보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장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사상은 다 아실 거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에 대한 부분이에요. 토. 너무 길게 자, 동정, 음양 이게 이제는 첫 장에서 이제 침이고요. 그리고 토에 대한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는 토라는 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정이 음양으로 이렇게 나뉘고 그다음에 그 음양이 사상으로 나뉘었는데 오행은 그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행 그 사이에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음양, 노소, 목화, 토, 금수의 충기로서 오행이 생겨나서 오행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봐야 될 게 그 충기가 뭔지를 생각해요. 충기. 충이 무슨 충자예요?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빌충자예요. 빌충자. 그렇죠? 비었다는 거잖아요. 충으로서 비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는 그들의 충기로서 비어져서 이 토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 노소뿐만 아니라 목화금수를 다 운용할 수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중화지기가 이 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서 내가 그거를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가 굉장히 신묘한 거거든요. 토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복지관 같은 데 가서도 이제는 제가 강의를 하면은 어르신들 이렇고 토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해요. 아유, 생각해보세요. 땅속에는 다 있잖아요. 땅속에는 나무뿌리도 있고요. 그죠? 활화산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돌멩이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토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지지 12달에 계절의 목화, 금수 사이사이에 토가 기생할 수 있는 거죠. 토가 연결작용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목화, 금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도 될 수 있고 화도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1장에서 또 핵심은 뭐냐면 그죠? 시고, 가불려, 관장, 그죠? 인묘여, 해, 반, 지방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는 음양wen을 얘기하면서 천간의 음양을 이야기하죠. 천간의 음양, 가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떠나서 또 뭐냐면 천간과 지지에 또 이게 천간과 지지가 왜 또 이렇게 나뉘어지느냐 그런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만물지소이 유지역자 을지갑 그다음에 이 만목지 지지염력자 을지을야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만물에서 그죠 가지와 잎이 있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을의 갑이고 그다음에 만물의 목에 그죠 가지와 잎들은 바로 을의 을이다. 이런 음양 이 관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그 음양 개념에서 갑목은 기운이고 을목은 형체로 드러나는 건데 그 을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갑목이 있기 때문이다. 갑목이 을목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물상론으로 해가지고 갑목은 큰 대립목이고 막 을목은 뭐 작은 넝쿨나무 꽃나무라서 뭐 약하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음양을 모르는 이치라고 일부 일장에 자세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결국은 갑목은 뿌리와 줄기만 나오는 그런 한습한 기운에서의 그 인월의 땅속에서 움직이는 그 양기운이라고 하면 을목은 그 줄기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을목이 이게 퍼져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을목은 더 큰 거죠. 을목. 그래서 그건 더 견고한 거거든요. 을목은. 이런 음양 개념 잘못 알고 있는 음양 개념 간지를 알아야 간지를 음양적인 측면 오행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명리에 제대로 입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천간과 지지의 쓰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불은 또 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의 우두머리와 같다. 그렇죠? 인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관리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격국이 암장되어 있는 격국하고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의 격국하고는 그래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관리작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장된 격국이라서 합격이 아니라 암장된 격국은 실무자로서의 어떤 영역이나 실력자로서 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끌고 가는 그러한 직책이나 위치, 진로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걸 이 음양에서 일단 알아야 돼요. 천간과 지지의 쓰임, 천간에서의 음양 또 지지에서의 음양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부 일장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장, 4장, 5장은 불온이에요. 적철수, 청간경, 사시, 오행의 희수, 오행 생육기라 이거는 공통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불온이기 때문에 자평진전하고는 좀 직접적인 게 아니라서 제가 이거 따로 빼놨는데 요번에 이거 들어가요. 이거를 제가 다시 이거 1장, 2장 요약 정리해서 다시 강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올리겠죠.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2장, 4장, 5장 정식적으로 이제는 다시 강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의 격국론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는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빼놓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1부에서 3장은 음양과 생극을 논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생의 의미가 뭐고 상극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상생은 뭐예요? 상생과 상극.
연속성과 순환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상극은 이 연속성을 위해서 절제해갖고 다시 발설의 기틀을 만들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극은.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나 상극은 그 뒤안이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주에서 상승만 있는 사주나 상극만 있는 사주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상승과 상극이 적절히 있었을 때 준비와 상승은 준비 능력이고요. 상극은 뭐냐면 검증 능력이에요. 내가 나아가서 실력을 인정받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통변 용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과 상극의 의미가 뭔지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상승과 상극.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수생목이라도 개수가 갑목을 생각하는 거하고 개수가 을목을 생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개갑의 수생목은 뭐고 개을의 수생목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신금의 금생수를 받은 개갑의 수생목하고 경금의 금생수를 받은 개갑의 수생목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거 다 일일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간지를 모르고 나서는 그 청간지지의 이런 음양 상생 상극을 모르고 나서는 명리에 입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래성 쌓아봤자 세월만 10년, 20년 그냥 흘러가서 나중에 죽을 때가 돼도 사주 하나 제대로 못 풀어보고 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얘기 이렇게 음양의 오행적인 그 상생 상극 외에 또 육신은 또 다르다는 걸 또 얘기를 하죠. 육신으로 갑자기 이렇게 전환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을 뭘로 얘기하면 음양의 오행적인 그 상생 상극 외에 또 육신은 또 다르다는 걸 또 얘기를 하죠. 육신으로 갑자기 이렇게 전환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을 뭘로 얘기하면 정관과 칠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와 기의 극과 그 다음에 질과 기의 극의 그 차이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질이라고 하면 이게 뭐 딱딱한 금이라고 하면은 따뜻한 그 히터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음양이 서로 극하는 거죠. 이런 건 정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금인데 실질적인 불을 갖다 녹여버리면 이건 칠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같은 극이라도. 이렇게 해서 기와 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부터. 그런 것들이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그 다음에 6장은 이제는 호태법 12운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간의 갑부터 개까지의 그 단계에서 이 갑목이 이제 을목까지 변화하거나 을목이 병화까지 변화하는 그 12단계를 천간의 12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저는 그 12원력인데 이런 거는 12운석으로 따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법사주에서도 이게 이제 나분모행이 이 12운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2운석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치부할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12운석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이거를 그 특징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왕세강약 잡을 때 그 기운적인 왕세강약을 볼 줄 알아요. 12운석을 알아요. 질적인 거 말고 강약 말고 이 12운석의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2부에 가서는 어부론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부가 아니고 1부죠. 여기서 10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어부론으로다가 왕상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12운성이 왕상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부론으로 호태법을 활용해서 어부론으로 해서 이 사주의 신강신약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돼요. 이게. 그래서 12운성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갑목일간이 지지에 인목이 하나 있으면 가장 강한데 이것이 만약에 이 강함이 뭐냐면 천간에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이 지지에 로강지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강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술충리토에 통근하고 있는 것도 초기
공기에 통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장신약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거 넘지 못하면 격국을 알아도 아까 일간의 처신을 보려면 삼자의 유력, 무력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12운성을 모르면 유력, 무력을 볼 줄 몰라요. 그러면 격국의 고조를 분간을 못해요. 높고 낮은 격국을 분간을 못해요. 이 격국이 뭐 진짜 뭐 사장급인지 뭐 과장급인지 뭐 개장에서 끝날 건지 수위로 끝날 건지 그 고조를 볼 줄 모른다고. 유정무력을 알아야 돼요. 유정무정을 아는 거는 격국의 상태를 논하는 거고 유령무력을 아는 것은 그 격국의 그 크기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 뭐 오해가 있죠. 뭐 자평진전은 어프로나고 상관없다. 그냥 일간의 신장신약 따지지 말고 격국만 성격 때문에 된다. 그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 없어요. 자평진전은 결국은 유정무력에서 그 보조가 결정된다는 게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을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모르고 격국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지금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수십 번 읽어봐야 돼요. 내 거를 만들려면 이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8장 식간의 합을 논한 식간의 합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활용까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간이 합하는 것은 합의불합이다. 그렇죠? 일간은 육신의 표출법을 만드는 기준만 될 뿐이지 그 일간 자체가 그 억구론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합의불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기나 합반돼가지고 상대 육신을 못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견하고 합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합기나 합반이 돼서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합의불합의 이치거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투합, 쟁합도 어떨 땐 되고 어떨 때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투합, 쟁합 안 되고 중간에 있으면은 투합, 쟁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나 자세하게 그냥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려면 엉덩이가 무겁고 자꾸 그거를 이렇게 탐구해 가면서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 습관이 돼야지 듬성 가서 내가 필요하고 내 입에 맞추는 것만 찾아서 공부하게 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처음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치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11장에 형충해합의 해법 이거 보면 육합과 삼합의 활용인데요. 뭐냐면 그 처자인연법 처자를 논한 쪽에 가면 그 배성 복덕 보는 방법 처자식 복덕 보는 방법 이런 내용도 자세히 써도되거든요.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써볼 수 있는 이론들이 자평진전에 보석처럼 구석구석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장을 가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처복이 있거나 남편복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본래는 일지에 정관이나 재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처복 있고 재복 있고 다 좋은 건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상관이 있는데 여자가 상관이 일지에 있는데도 남편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인이 앉아 간여지동으로 양인이 앉아 있는데도 남편복이나 처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 내가 격국에서 칠살격인 경우에는 일지에 양인이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조료부에 인해서 격이 성격되기 때문에 배우자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격이면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으면 여자 자리에 남편을 치는 상관이 있더라도 내가 제격이면 상관생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배성이 연월간으로 드러나면 그거는 배우자 복덕이 너무 좋은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가지가 다 좋다 하더라도 배우자 자리에 형충이 있으면 해부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합과 삼합이 그 형충을 해소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충이 있다고 무조건 너는 원지살이 있어서 못 살아, 너는 형충이 있어서 너는 이혼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상대띠
피가 들어와서 삼합이나 육합으로 연결되거나 본인 사주 자체에서 삼합이나 육합으로 연결이 돼서 이것이 해소되면 그것이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실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혼자. 이해가 잘 됩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는 그 일부 1장이거든요. 일부 1장에서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저는 2부로 넘어갈 건데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하세요. 교수님 아까 그 투합 쟁합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음. 중간에 있으면 된다는 거는 항상 건너서 있는 거는 된다는 말씀이죠. 책은 전부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는 이런 거죠. 어떻게 얘기하잖아. 모르겠다. 각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감목이잖아요. 감목인데 옆에 기포가 있고요. 여기 무토가 있어요. 네. 무토가 있는데 여기에 개수가 있다. 이거는 좀 멀어서 저는 합이 안 되죠. 네, 어렵죠. 합이 안 되는데 이제 수학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가 있어. 여기 또 무토도 있어.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쟁합이 되는 거예요. 쟁합. 그렇죠? 음간 하나를 놓고 양간이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쟁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목이 있고 여기 무토가 있고 여기 무토가 있고 여기 개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쟁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합만 합해요. 이건 제합으로 보지 말라는 거. 저기 쟁합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좀 그러면 월간에 만약 기포가 있고 그거 연간에 간목, 일간에 간목이면 이게 여기 기토가 있고 아니 월간에 간목. 월에 기토가 있고 네, 그러니까 연간에 간목. 네. 여기 강목. 네, 어떻게 되나요? 이거요? 이거는 저기 그 투합 쟁합이 아니에요. 예합만 합하는 거예요. 일간의 합의불합이라는 게 이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쟁합이 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 정제와 내가 합하는데 네. 내 정제와 내가 합한다고 해서 얘가 합기나 합반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이해했죠? 네. 그래서 비견이 중요한 비견하고 법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격국의 성격에서도 비견과 법제가 있어야 그 사람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 가정교육 받고 유치원 학교 교육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일간 혼자만 있으면 나 혼자 그거를 배우고 익히는 거지만 비견 법제가 있으면 그런 친구들의 경쟁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더 크거든요. 거기서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견 법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견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비견이라는 유치는 있는 거예요. 일간과 비견을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거. 또 없나요? 만약에 저기 일간이 기토이고요. 월간하고 시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간이 기토. 일간이 기토예요. 네. 그다음에 월간이 갑. 여기 가. 그 다음에 시간이 갑. 가. 이럴 때는 이거는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일간 입장에서 이걸 투합이다 제합다 이렇게 쟁합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죠. 합의불합 일간하고 약은 합의불합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냥 얘는 관이 중한 거예요. 관이 무거운 거예요. 정관이. 정관이 무거운 거는 정관격에서 합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무거울 때는 경금이 있어야 돼요. 경강으로 상관경관에서 간을 하나 없애야 격이 오히려 성격돼요. 상관경관이 돼야 돼요. 중첩되고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상관경관 됐다고 이거 정관인데 상관경관 하나 됐다고 이거 합격? 아니 성격입니다. 이런 거. 또 질문.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일간 갑에요. 일간 갑에 양쪽에 무가 있고 개가 있으면 일반 갑에 네, 우측에 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시간에 그 아까 무가 있으면 네. 그게 무게 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게합이 됩니다. 일반은 합의불합이에요. 유령처럼 보세요. 유령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음. 저거는 근데 요거 있어요, 선생님. 네.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근데 지지에 인이 있다. 또는 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되면 토국수 못합니다. 합도 안 될 수 있어요. 요거는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식 같은 거 볼 적에도 식신이 편인에 의해 도식될 때도 일간이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당연히 도식은 안 되는데 지지에 근이 있을 경우에는 도식이 안 돼요. 저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개가 이게 할아버지라고 하면 이쪽 그 시지는 손자가 되신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서 그 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세부적인 변수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알고. 네, 일단 이거는 무리합이 돼요. 네. 네, 무리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간합이 무지 중요하죠. 합이 되고 안 되는 거 이거 굉장히 합을 볼 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래서 일부의 이 일부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12호성 잘 보세요. 어구름에 아주 탁탁 떨어집니다. 무슨 점수 매겨갖고 신강시장 잡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정으로 시작한다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리하기 힘든 거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순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연지부터 시지까지가 직선으로 봐야 돼요. 원으로 봐야 돼요. 연지부터 연지부터 시지까지가 쭉 영감부터 시간까지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직선으로 직선은 못 거치려고. 볼 건지 아니면 원으로 볼 것인지. 그거는 기준은 천간은 천간끼리 일단은 지지는 지지끼리예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질문하셨네. 고민 많이 하신 분이. 그래서 일단은 천간은 천간끼리죠. 천간끼리. 일단 지지는 지지끼리인데 여기서 또 음양이 나오는 일장이 되게 중요해요. 자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주에 목이 없다고 해서 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사주에 그냥 대표성이 목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이 세상 목화 토금수 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천간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지는 음이니까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거. 그래서 그냥 고요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가 옆에 이렇게 유금 정관이 있어도 상관경관을 못해요. 지지는 안 움직이니까. 이해했나요? 응. 근데 얘가 언제 상관경관을 해요? 삼합으로. 삼합이 있거나 삼합이 들어올 때 이 오화는 움직여서 그때서 상관경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제가 상관경관을 할 사람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삼합 들어올 때. 원국이 삼합이 있으면 늘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세운이나 대운에서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또 다른 게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은 쉬겠지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신사회라고 하는 사생지는 지지이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작동 원리가 그래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작동해도. 근데 그 부분은
봤을 적에는 그냥 청간 지지를 서로 간통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지에 있는 중기는 모든 중기는 삼합이 아니면 못 움직여요. 지지에 있는 모든 중기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좌우묘유는 중기하고 공기가 같으니까 삼합이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지지는 원래 고요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진술충기도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걔가 움직이는 건 어떤 때 움직이냐면 충 들어올 때만 움직여요. 충 들어올 때 움직이면 공기가 동해서 신묘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지가 움직일 때는 지지끼리만 상승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청간 지지를 넘나들어요. 그때는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 기준은 뭐예요? 월지 기준으로서. 순서를 거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지의 상황이 어떤지 이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상승상승. 또 없으신가요? 그럼 10분만 쉴까요? 네. 감사합니다. 10분은 너무 길고요. 5분만 쉬어요. 5분만 왜냐면은 제가 박정희 교수님한테 5시 40분